어서 오세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백이에린의 스퀘어라는 곡이에요. 일본 팝업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팝업이랑 분위기는 비슷했는데 말이 잘 안 통했다. 가와이를 하도 많이 들어서 호텔에 와서도 가와이 환청이 목도리를 보고 귀엽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담 케찹을 보고 귀엽다는 거예요? 케찹 커피타임 가끔씩 또 열어달라고요. 참여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되게 작은 케찹 커피챗을 하게 됐는데 그냥 요 라디오에 매주 들어오시던 케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커피 한 잔 하자고 해서 좋다고 그냥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이분이 워낙 적극적인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할 때도 댓글도 엄청 열심히 달고 뭐랄까 행동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몇 명 조금만 더 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작년에도 케찹데이를 실패한 적이 있고 올해도 원래는 케찹데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11월에 제가 너무 바빠서 그 어레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만나는 김에 몇 명 더 뵈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저 너무 고맙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저희가 만나는 공간이 공유 오피스 같은 곳이어서 너무 인원이 많으면 다른 분들한테 방해될 수 있으니까 4명은 넘지 말자.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러면 살짝 스토리에 올려보겠다 한 게 이제 오늘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임박해서 올렸던 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신청이 막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수요가 많지는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원하시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아무 아젠다가 없어요. 진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낮술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네, ENFP일 것 같은 케찹. 네, 제가 일단 NFP예요. 왜 오고 싶으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사실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라면 이런데 가겠다고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되게 굉장히 랜덤한 모임이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는 너무 제가 그 케찹데이를 화려하게 기획을 해버리는 바람에 금액도 높고 선물 협찬도 되게 많았고 공간도 어디 북촌에 지금 베르 아이스크림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 원래 이런 와인바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자고 했다가 너무 일이 커지면서 모객이 잘 안 돼가지고 엎어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죠. 케찹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화려한 게 아니야. 그냥 만나서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야. 저도 이번에는 부담 없이 그냥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저 아까 방금 호수 재우다가 완전히 잠들어가지고 제가 10시 15분 알람을 해놓거든요. 수요일 혹시라도 그럴까봐. 와, 근데 그 알람 듣고 깼어요. 내가 잠이 든지도 몰랐어. 근데 제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그 로컬 스티치 크리에이터 위크 시작이어가지고 금, 토, 일, 월 4일에 걸쳐서 토크가 10개란 말이에요. 그거 약간 어레인지도 계속 해야 되고 지금 팔로우업을 10명을 다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질문지도 다 만들었지. 보내면서 시각 자료도 또 받아야지. 이걸 다 어레인지 하면서 약간의 긴장도도 지금 올라오고 하니까 그게 되게 피로도가 되게 은근히 알게 모르게 있는가 봐요. 근데 루나님은 긴장과 달리 무사히 일 잘 마치실 거예요. 물 흐르듯 술술. 맞아요. 저는 쓸데없이 그 일이 하기 전에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정작 할 때는 긴장 안 해요. 첫 직장 면접 보고 할 때 그 면접 보는 것보다 그 면접 대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막 심호흡을 계속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정작 면접에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면접을 잘 보고 잘
보고를 떠나서 전 그래서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나?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무대 앞에 나가서 한 명씩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였어. 그 제 손톱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 손톱 끝에 하얀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다 뜯었었어요. 어떻게 그 습관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로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또 잘해. 근데 그렇게 긴장을 해버리니까 실전에서 그 뭐랄까 실력을 100분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평소에 연습을 진짜 많이 해놔야 돼요. 마치 김연아가 경기할 때 생각 없이 자기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거울 보면서 연습하냐고요? 아니요. 그냥 이제 이 일을 그냥 오래 했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긴 자신감이랄까. 저번 주 일요일에도 제주도 당일치기 가서 네이밍 워크숍을 했는데 막상 가서 이제 그 앞에 잠깐 대기하는 시간 동안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들으러 온 사람들은 매번 다르잖아요. 그날은 4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모르겠고 그 내용은 똑같을 수 있어도 특히 현장에서는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살피게 돼요. 예측할 수 없는 게 항상 있어요. 저의 일에서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내 글을 쓰는 작가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토크할 때마다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마요네즈 토크할 때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무반응일 때 저 사람은 원래 표정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 내용이 너무 별론가? 이 토크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요. 그런 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로컬 스티치랑 하는 토크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교류가 없었던 분도 제가 섭외를 몇 명 해가지고 어떻게 풀릴지 전혀 모르겠어요. 큰 행사나 뭐 로컬 스티치 같이 다른 브랜드나 회사가 배후에 있을 때는 제가 평소에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을 좀 더 용기 내서 섭외할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면은 저도 힘드니까 조금 멀다 했던 몇몇 분을 이제 넣었죠. 다행히 이제 섭외가 돼서 예, 장인성 님이 그중 한 명입니다. 장인성 님을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우아한 형제들에 계셨고 뭔가 좀 저의 어떤 관심사에서 약간 거리가 있었어요. 저한테 우아한 형제들은 너무 큰 회사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막 CBO 이러니까 퇴사하시고 레오로우 하우스에서 뭐 말랑한 오피스인가? 그거 전시하시면서 조금 더 관심 갖게 됐고 스테이폴리오 대표님이 되셨네? 오, 약간 신기하다 하는 와중에 이제 이번에 했죠. 근데 되게 흔쾌히 그냥 좋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따지지 않는 것들이 항상 고맙거든요. 저한테도 가끔 뭐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평소에 그런 결에서 너무 벗어나지만 않으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오케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게 너무 고마우니까 요렇게 그냥 계속 상부상조하면서 가는 거구나. 루나님이라면은 무조건 오케이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되게 많은 힘을 얻죠. 근데 가끔 이제 뭐 예를 들면 협찬이라던가 전혀 저의 취향이 아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없죠. 그거는 기만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뭐 좋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뭔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가지고 미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게 다 저한테도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오늘 중간곡은 신청해 주셨던 곡이 있는데 잔나비의 밤의 공원 노래 좋다. 뭔가 판타지 같은 느낌인데요? 놀이공원에 있는 것 같은. 루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직업도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 엔잡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중심으로 뭐 콘텐츠를 만들든 뭐 인터뷰를 하든 뭐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브랜드 붐이 인지가 진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뭐야? 몇 년 안 됐어.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 브랜드 붐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브랜드라는 건 어떤 소재고 주제인 거지.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뭔가 이제 아웃풋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매니징해서 이벤트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의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새로운 직업을 제가 뭐 이렇게 아예 또 바꾼다라기보다는 그 주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줄기? 약간 그거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10년을 했고 사실은 한 10년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건 진짜 내 거구나 라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면은 인터뷰를 하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지면이었잖아요. 글로 됐죠. 근데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되게 보편화되면서 매체는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흐름에는 좀 타고 가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대중이라던가 클라이언트라던가 누군가의 또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근데 그냥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컴포트 존 안에만 있으면은 거기서는 조금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제 밀려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저한테도 팟캐스트 하지 그러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나한테 맞는 포맷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나의 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작가였다라고 하면 뭐 언제까지고 내 감각으로 사진을 찍고 편집해서 이렇게 납품하고 뭐 하는 게 유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AI가 이미지 만드는 거 보면 특히 뭐 예를 들면 룩북 촬영을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저는 AI를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제 직업도 자막이라던가 이런 건 다 AI 프로그램 써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내가 하는 일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어떤 새로운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좀 흐름을 좀 같이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는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지면으로만 했지만 이제 영상으로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토크도 하고 오프라인 토크 하다 보니까 토크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또 제가 매니징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어떤 새롭게 창직을 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맞게 기회들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또 직업이 또 확장을 또 했다가 뭔가 내 가장 코어가 되는 능력은 뭘까? 알고 있는 건 중요하죠. 저는 그냥 확실히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잘 꺼내는 것 같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어떤 그런 질문들도 잘 하는 것 같고 그냥 계속 해야죠. 그 일을.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저한테 마요네즈 인터뷰 보고 있으면 되게 유퀴즈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찌나 황송했는지. 그 엔잡이라는 게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다른 유형의 일들이어도 얘네들의 어떤 중심이 같으면은 되게 시너지가 나는 것 같거든요. 브랜드 컨텐츠라는 걸 중심으로 엔잡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낮에는 뭐 아예 다른 일을 했다가 또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이러면은 물론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냈을 때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지금은 저의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 만으로도 너무 충분한 엔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지로 여기서 더 뭘 확장할 지금 계획은 없어요. 또 다른 새로운 포맷에서 저를 더 많이 발견해주면 좋겠다? 장기하가 정재형이 하는 요정식탁에 나와서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장기하가 어떤 영화의 음악 감독을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연기도 하고 싶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는데 정재형이 근데 그건 너가 평소에 하던 일이랑 너무 다른 카테고리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어떤 걱정은 없냐? 그랬더니 장기하가 근데 그 감독이 나를 선택한 거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감독이 책임질 일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센세이셔널 했어요. 왜냐면 저는 특히 새로운 일이 들어오면은 그렇잖아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말 듣고 그치.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일을 하자고 하면은 나는 이거를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장기하도 그렇고 어쨌든 초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요령 없이 차곡차곡 마치 땅에 지층이 한 겹 한 겹 쌓이는 것처럼 정직하게 느리게 쌓아가는 스타일이고, 그게 되게 답답하기도 했었고, 왜 나는 누구들처럼 막 갑자기 막 치고 나가거나 제이커브를 그리지 못할까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다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갑자기 떴다고 해도 저는 아마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편한 속도로 성장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요즘 이렇게 자꾸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네. 이게 애를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0살에서 4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때는 성장이라는 게 누워있다가 앉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걷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장인데, 제가 7살 되고 하면서 심리적인 성장을 옆에서 많이 이렇게 다듬어줘야 되는 그런 걸 사실은 매일 마주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무심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떤 심리적인 성장, 건강하게 이렇게 쌓이는 자신감, 이런 거. 소심하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웃지만 말투나 목소리나 이렇게 외형이나 이런 게 좀 세서 그렇지, 사람들이 저 되게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그냥 참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MBTI 변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MBTI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쭉 NFP였어요. 그 소심함이 적용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하고 이런 거는 또 그냥 막 했었어요. 이렇게 직접 귓속말 대고 한 적도 있어요. 나 오빠 좋아해. 얘기하고 도망가.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거를 굳이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했을까?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어차피 사귀지 않을 거 알면서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구몬 학습지 계약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약간 홀려가지고 그 패드로 학습하는 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고 종이로 시키고 싶은 거죠. 이제 처음 공부하는 앤데 그래도 연필을 잡고 이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쓰면서 시키고 싶은데 패드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해서 선생님한테 지면으로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돈 낸 거고 내가 고객인데 아직 수업 시작한 것도 아니야. 와, 저 그 전날 심장 벌렁벌렁 하면서 잤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약간 내가 뭔가 요구할 때 떨려요. 이런 제가 귀엽나요? 제 약간 모토가 적을 만들지 말자거든요. 그것도 나쁘진 않다. 내 마음 평화로우면 된 거잖아요? 적을 만들지 말자. 신랑이랑 같은 마인드인가요? 특히 이 일을 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브랜드들을 워낙 단발적으로 만나잖아요. 만나고 폭넓게 만나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이 업계도 작아서 그 안에 또
비하인드가 되게 많아요. 누가 어땠더라, 누구랑 누가 사이가 어쩌차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 안 궁금하고 모르고 싶은데 가끔 귀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제 한데, 저는 항상, 나는 스위스다. 나는 중립이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야. 저의 그냥 그 관점을 되게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누군가랑 부딪히거나 하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원래 성향이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이 일을 해서 그 성향이 더 강해진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도덕적으로 아닌 사람, 그 도덕적이라는 게 꼭 법을 어기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떤 자기의 권력을 행사한다거나 곁에 안 두고 싶다. 나는 스위스다 해서 빵 터졌나요? 네, 전 스위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정신 없을 수 있지. 약간 매너 좀 없을 수 있지. 이해는 하는데 너무 긴밀하게 협업하는 건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일을 직접 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인터뷰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어떤 협업 레벨이 전 이해는 하는데 다혈질이라 화가 치솟아서 문제예요. 저도 다혈질이고 저도 화가 나요. 아니 자기만 바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혈질?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주로, 남편은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남편도 이제 같이 이제 조금 말 얹어주고, 하지만 또 일이 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또 다 커버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이런 걸 매니징하는 역할이 또 생겨가지고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좀 답답한 스타일? 와인을 그래서 못 끊는다고 화시키느라 같이 화를 내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너무 좋죠. 화를 낼 땐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집에서 조금 씹을 수도 있지. 상대한테 내가 오히려 차분히 말하면 상대가 흥분하면서 더 말빨도 말리고 한다고요? 맞아요. 내가 더 차가워져야 돼요. 이 속은 끓고 있을지언정 겉으로는 냉정해야 쉽진 않은데 상대방한테 막 그렇게 화를 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는 걸 안 좋아해서. 와인 땡기는 밤인가요? 드세요. 저는 아까 저녁 먹으면서 반주했어요. 아니 새우살을 버터에다가 구우면서 그 트레이더조에서 나오는 이 빨간색 칠리 파우더가 있어요. 그거를 뿌리고 레몬즙 살짝 톡톡톡톡 뿌려서 와인이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그 칠리 파우더 없으면 후추, 그 레몬즙이 킥이에요. 꼭 한번 해서 화이트 와인이랑 드셔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화내는 얘기를 했는데 신청곡이 하나 왔는데 마이클 부블레예요? 항상 궁금했어. 이 성을 어떻게 읽는지.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을 너무 좋아. 이게 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들어야죠. 잘 자요.